우리가 녹내장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수술을 하는 목적이 뭔가 처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녹내장 수술은 약물 치료만 했을 때는 나빠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시점에 더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녹내장 수술을 하는 건데, 사실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대로 놔두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터질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불발이었던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나는 폭탄을 제거해서 잘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제거하다 터져버린 경우죠. 실제로 케이스를 보면은 53세 환자고 오른쪽은 이미 실명됐고 왼쪽은 AMD에 있는 눈인데 안압이 이래서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될 것 같고 지켜보니까 시야 나빠지는 걸로 봐서 이대로 놔두면 실명이 될 것 같아서 레스타이라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수술을 해봅시다 해서 했습니다. 트라베클렉토미를 했고 안압은 잘 조절이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해서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안압은 조절 잘 되고 있지만 시력이 내려갔으니까 수술한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때 수술해서 안압이 유지되니까 이 정도 시력이라도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때 수술한 것 때문에 시력이 내려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텐데 결정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결국은 리스크 베네피트 레이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뭘 생각을 해서 리스크 베네피트 레이쇼를 결정하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오큘러 팩터가 있고, 시스테믹 팩터가 있고, 퍼스널 팩터가 있을 겁니다. 오큘러 팩터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녹내장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예후가 많이 다를 거고, 안압의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현재 시야 결손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안압이 잘 유지되고 초기라면 수술할 사람 없을 거고, 안압이 높고 심하다면 누구나 수술하겠지만 그 중간 애매한 경우는 사람마다 이제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스템 팩터를 고려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첫째는 고혈압이랑 동맥 경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술하는 환자들 중에 이걸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수프라코나달 헤모리지 같습니다. 그래서 70대 남자 환자였는데 레스타이였는데 수술 중에 갑자기 환자가 비명을 지르고 챔버가 좁아지면서 눈이 빵빵해져서 봤더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물론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이 있나 미리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수술 전에 혈압 조절을 충분히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수술 중에도 가급적이면 서든 디컴프레션, 비트로스 로스 같은 거는 피해야 될 거고 스터지 웨버 신드롬 같은 환자라면 미리 환자랑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흔하지는 않지만 케모세라피나 사이토피니아에 있는 경우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혈액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펙션 리스크도 높을 거고 운도 힐링도 잘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블리딩 리스크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이면 케모세라피는 끝나고 하는 게 좋을 것이고 꼭 해야 된다면은 인펙션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리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스로보사이토피니아에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제 수혈을 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은 수술 중에는 별로 출혈이 없더라도 수술 이후에 보면은 비트러스 헤모리지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꽤 있어서 이것도 미리 환자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티코애귤런트나 엔티플레이틀릿 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끊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은 내과랑 협진을 통해서 상의한 결과 약을 끊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책 찾아보고 여기저기 여쭤봐도 왕도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눈길에 운전하는 것처럼 그냥 천천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리렉토미 할 때 피가 많이 나니까 또 이렇게 서브컨정타이블 헤모리지가 심한 경우에는 포스트오피 블랙 페일리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 부담이 된다면은 트랙보다는 튜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퍼스널 팩터도 꽤 중요합니다. 사실 뭐 책에는 많이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험상 제일 중요한 건 환자가 어느 정도 지금 상태랑 수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죠. 이제 녹내장 수술만 하면 환하게 볼 수 있나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죠. 그래서 녹내장 수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하는 게 현명한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사실 저는 서전 팩터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베아틱 글라우코마라서 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
그냥 빨리 수술하고 스테로이드를 세게 쓰는 걸 선호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어떻게든 약으로 버티는 걸 더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으실 거고요. 같은 사람이라도 수술 잘 되고 이제 기분 좋을 때 수술 잡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일단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부터 또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술을 할지, 어떤 방법을 할지, 어디다 할지. 일단 다른 수술은 제외하고 그냥 튜브랑 트랩만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결국은 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타겟 IOP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건데, 대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트랩이 튜브보다는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포스트 오퍼러티브 IOP가 좀 더 낮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 타겟 IOP가 50에서 20 정도로 낮추는 거라면 어떤 방법을 해도 크게 상관없겠지만 17에서 10 정도 낮추는 걸 목표로 한다면은 튜브보다는 트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수술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는 컴플리케이션들의 리스크인데요. 제일 첫 번째 엔도프탈마이티스부터 본다면은 아무래도 튜브보다는 트랩이 좀 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만약 엔도프탈마이티스에서 정 부담된다면은 트랩보다는 튜브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트랩하고 처음엔 블랩이 이렇게 괜찮아서 별 문제 없어서 몇 달 뒤에 봅시다 했는데 2주 뒤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초기에 빨리 잘 오시면은 블랩 리비전 하고 나서 잘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 경우도 한 달 있다가 환자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돼서 오면은 시력을 살리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프탈마이티스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될 거고, 사실 튜브는 특별하게 튜브나 플레이트가 익스포저 되지만 않으면은 엔도프탈마이티스 리스크가 트랩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더 부담이 덜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하이포토니아의 리스크인데, 물론 우리가 아메드 글라코마 밸브라고 이제 밸브가 있는 디바이스를 쓰고 수술 중에도 각자 나름 방법을 내서 튜브 라이게이션 같은 걸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튜브 서저리의 하이포토니 리스크가 남아있는 편이고, 여러 논문을 찾아봐도 트랩보다는 튜브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코로나 디테치가 심해 보여도 매큘라만 괜찮으면은 안압이 괜찮아지면 이렇게 시력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매큘라가 이렇게 인벌브가 돼버리면은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스크랄 픽세이션이랑 비트렉토미 돼 있던 분이었는데, 이 문제는 그런 경우에는 아이오리 스크랄 픽세이션 돼 있기 때문에 안압이 낮아도 챔버가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가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결국 펴지죠. 망막은 펴지는데 문제는 포토 리셉터가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시력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코니알 컴플리케이션이죠. 제일 대표적인 게 디컴펜세이션이 될 텐데, 요건 뭐 누구나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트랩보다는 튜브가 좀 더 많이 생기고요. 튜브 위치 오른쪽 왼쪽 같은 사람, 같은 달에 수술했던 환자인데 아이리스에 가깝고 조금 더 코니아에 가깝게 있는데 처음엔 별 차이 없었는데 6개월만 지나면 이렇게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튜브의 조그마한 각도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코니알 디컴펜세이션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백내장 진행도 이제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는 수술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중요도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특히 튜브가 이렇게 아이리스 쪽에 있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가끔 이렇게 아이리스가 밑으로 밀려 들어가기도 하고요. 렌즈에 터치되는 순간 백내장이 빨리 진행을 하죠. 그래서 몇 달 만에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막의 상태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트라베큘렉토미는 림부스 뒤쪽에 있는 포스트 림발 컨정타이발을 사용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포스트 림발 컨정타이발 상태가 인택트 하다면은 트랩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케이스처럼 서브 컨정타이발 리도케인 인젝션을 했는데도 스카다운되어 있는 부분이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포스트 림발 에어리어를 다시 손대봤자 펠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바이패스 할 수 있는 튜브 서저리가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항상 결막 상태를 자세히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 백내장 수술 받은 분들은 스크랄 터널로 하지는 않았는지, 스크랄 픽세이션 하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무슨 수술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데 이상하게 플레이트가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갈까 하고 봤더니 옛날에 인서클링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테이킹을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사시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받으면 환자 본인이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테리지움도 물론 이제 네이절 쪽만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좀 크게 여는 경우에는 트랩 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영향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술을 만약 트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다 할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서브컨정타이벌 라이도케인 인젝션을 했을 때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눌러보면은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만약에 림발 인시전을 한다면은 나중에 운드 리키지 가능성도 있고, 이게 심하면은 심지어 운드가 안 다치는 경우도 있죠. 잘 안 다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에도 이 자리만 포칼하게 블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결막의 어떤 부분이 약한지 확인해서 만약 여기가 약하다면은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리콘 기름이 있는 눈은 사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손대지 마라고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가끔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보면은 특히나 트라베큘렉토미 하면 이레렉토미 하자마자 실리콘 기름 방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수술 중에도 아무리 열심히 조심스럽게 한다 해도 실리콘 기름이 엔티리어 챔버로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트랩은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튜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위쪽에 튜브를 넣고 수술 중에 별 문제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았지만 며칠 지나면 이렇게 엔티리어 챔버로 실리콘 기름이 뒤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아래쪽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 책에 나와 있던 거, 논문에 발표됐던 거를 찾아서 정리를 쭉 해봤고요.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 질문, 수술을 할지 말지는 오큘러 팩터, 시스테믹 팩터랑 퍼스널 팩터, 요걸 바탕으로 해서 리스크 베네핏 레이쇼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될 거고,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인가는 타겟 IOP랑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의 가능성, 무엇보다도 결막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수술은 항상 unexpected 전이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예측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고,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계속 도전하고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워가면서 unexpected지만 experienced 전이가 되게 대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